고구려 중천왕 4년 서기 251년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중천왕이 사랑한 관나부인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고 머리카락은 그 길이가 9자나 되었습니다. 중천왕은 그를 몹시 사랑하여 소후로 삼으려 했는데요. 이를 시기한 왕후 연신은 첩이 듣기로 서쪽의 위나라 왕이 머리 긴 여자를 구하여 천금으로 사간다 하더이다. 지난날 우리 선왕은 위나라와 원수를 맺어 병난을 당하였으며 사직마저 이를 뻔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저들이 원하는 바에 부응하여 사신을 하나 보내 장발미인을 바친다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시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관나부인을 위왕에게 바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관나부인을 사랑한 중천왕은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관나부인은 왕의 총애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오히려 왕후 연씨를 해하기로 하고서 왕후는 늘 저를 촌여자가 감히 여기에 있다고 업신여겼고 만일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욕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출타한 틈에 왕후가 저를 해하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중천왕은 그 말 또한 믿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왕이 기구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니 관나부인이 가죽 주머니를 들고 마중을 나왔어 왕후가 저를 이 속에 넣어 바다에 던지려 하였으니 어찌 감히 곁에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저를 살려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중천왕은 관나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화를 냈고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하고는 사람을 시켜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서기 254년 4월 마침내 고구려 명림 어수국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천왕은 그 후임에 비류부 패자인 어무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양로 왕자를 왕태자로 세우고 이를 기념하여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중천왕 9년 서기 256년에는 연나부의 명림홀도를 사위로 삼아 부마도위의 벼슬을 내렸는데요. 부마도위는 공주의 남편에게 주던 관직입니다. 서랍을 첨해왕 7년 서기 253년 여름 4월에 서라벌의 왕궁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고 금성남쪽의 쓰러진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달부터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첨해왕은 친히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냈고 각 명산을 돌며 기우제를 올렸는데요. 그러자 7월이 되었어야 비로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사를 망쳤으므로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도둑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때의 백제는 고이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고이왕은 제위 22년 서기 255년 가을 9월에 군사를 일으키고 서라벌을 쳤습니다. 백제가 쳐들어오자 서라벌의 첨해왕은 익종일벌찬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맞게 했습니다. 익종은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군이 쳐들어온 괴곡으로 달려갔고 괴곡 서쪽에서 싸웠는데요. 그러나 서라벌군이 져서 익종일벌찬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괴곡 전투에서 승리한 백제군은 내친김에 예전에 서라벌에 빼앗긴 봉산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서라벌 봉산성 수병들이 굳게 지켜서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백제 고이왕 25년 서기 257년에는 말갈의 임금 나갈이 좋은 말 10匹를 바쳐왔습니다. 고구려와 서라벌, 백제와 낭랑 사이에 끼인 말갈은 그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처지였고 그래서 백제와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던 겁니다. 고이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갈의 사자를 잘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중원 위나라는 고구려가 더욱 강성하여 위나라의 위협이 되자 장수 위지해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 고구려를 치게 했습니다.
고구려 중천왕은 위지해가 위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기병 5천을 골라서 거느리고 달려갔고 양맥 골짜기에 몰아넣고 싸워서 8천여 급의 적병을 베고 크게 이겼습니다. 제가 전작 연개소문의 칼에서 대대로 중원의 나라 중 고구려를 쳤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의 위나라도 고구려를 쳤다가 그 피해가 막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웠고 결국 망하고 그 땅에 서진이 서게 됩니다. 백제 고위왕 26년 서기 259년 가을, 백제에는 왕궁 동쪽 하늘에 청자색 구름이 마치 누각과 같은 모습으로 크게 일었습니다. 이듬해에 고위왕은 조정의 직제를 일신했는데요. 내신 좌평의 직책을 둬서 선납의 일을 맡아보게 하고 뇌두 좌평은 고장, 즉 창고의 일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법 좌평으로 하여금 예의와 법도를, 위사 좌평은 왕도 수비와 왕호위대를, 조정 좌평은 형옥을, 병관 좌평은 외병마의 일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이 육좌평은 1품이고 2품에는 달솔, 3품에는 은솔, 4품은 덕솔, 5품은 한솔, 6품은 내솔, 7품은 장덕, 8품에 시덕, 9품에 고덕, 10품에 계덕, 11품에 대덕, 12품에 문독, 13품에 무독, 14품에 자화군, 15품에 진무, 16품에 거구를 두었습니다. 품계가 정해지자 고위왕은 6품까지는 자색옷을 입고 은화로 관을 장식하며 11품까지는 적색옷을 입고 나머지 16품까지는 청색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소매가 큰 자색 도포에 청색의 비단 바지를 입었고 금화로 장식된 검은 비단의 왕관을 썼으며 흰색 가죽띠를 착용하고 금정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고위왕은 그런 후 아우인 우수를 내신자평으로 삼아 나란 일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진과를 내두자평에, 우두를 내법자평에, 고수를 위사자평에, 관노를 조정자평, 유기를 병관자평에 임명했습니다. 261년 백제 고위왕 28년 고위왕은 서랍을과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고구려가 세력을 남쪽으로 뻗어오고 숱한 소국들이 고구려와 서랍을 그리고 백제에 흡수되었으며 말갈, 마한, 옥저, 대방 등은 삼국에 밀려 궁벽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북쪽의 낙랑이 있어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남쪽 땅의 소가야와 소변한이 연맹을 맺고 대가야와 대변한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소국들이 사라졌으므로 장차 삼국이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고위왕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내실을 더욱 다져서 국력을 쌓고 국방력을 더욱 튼실히 장차 있을 큰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법자평인 고수를 서랍을로 보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침공으로 계곡에서 익종일별천을 잃고 봉산성에서도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서랍을 첨해왕은 백제에 대한 원한이 깊었으므로 화친을 거부했습니다. 첨해왕은 이해 겨울 12월 28일에 갑작스런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때까지 첨해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서랍을 사람들은 의논하여 김씨로서 김알지의 후손인 미추를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래서 262년 1월에 미추 이사금이 서랍을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알지의 후손으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미추왕의 어머니는 갈문왕 이칠의 딸 박씨였고 왕비는 조분왕의 딸인 광명부인이었습니다. 백제 고위왕은 이해에 관인으로서 뇌물을 받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그 3배를 배상하고 다시는 배설을 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범장지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고위왕은 또 서라벌과 전쟁이 불가피할 것을 알고 아들 채께와 대방국 공주 보가를 혼인시켜 우호를 맺었습니다.
4년이 지나 백제 고이왕 33년 서기 266년이 되었습니다. 스라블 미추왕 5년인데요. 이해 가을 8월에 고이왕은 군사를 보내 스라블 봉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가 쳐들어오자 봉산성주 직선은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 거세게 공격했는데 백제군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스라블 미추왕은 직선의 공을 높이 사서 일질찬으로 삼았고 전공을 세운 사졸들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서기 270년 고구려에서는 중천왕이 제23년 만에 붕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왕을 중천에 장사 지내고 그 호를 중천왕이라 했습니다. 그 위인은 태자인 양로가 계승했는데요. 고구려 제13대 왕 서천왕입니다. 서천왕은 서부 대사자 벼슬에 있는 우수의 딸을 맞아들여 왕후로 삼고 상루를 국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새 왕이 즉위한 이듬해 겨울 12월에 지진이 일더니 서천왕 3년에는 여름 4월의 서리로 곡식이 해를 입었으며 6월부터는 큰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스라블에도 미추왕 11년 서기 272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 피해까지 겹쳐서 농사를 망쳤으므로 백성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의 사신이 스라블로 와서 우호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외적과 싸우다가 죽은 우로 서불한의 아내 명원 부인이 미추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외의 사신을 접대하겠다고 청했습니다. 미추왕은 명원 부인이 우로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임을 알고 난감했지만 우로 서불한을 우러르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윤허했습니다. 명원 부인은 산의 진미로 음식을 마련한 후 외의 사신이 머무르는 객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권하며 은근히 유혹했는데요. 이에 외의 사신이 말려들어 음흉한 짓을 하려 하자 명원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장사를 불러서 외의 사신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명원 부인은 외의 사신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음을 이유로 들어 장작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외국이 군사를 보내 스라블 금성을 공격했습니다. 미추왕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싸워서 크게 이기고 단 한 명의 외적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스라블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싸웠다는 보고를 받은 백제 고이왕은 스라블이 외적과 싸워 이겼다고는 하나 스라블 또한 피해가 클 것이기에 서변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겠다 판단했고 군사를 보내서 스라블을 쳤습니다. 고이왕의 예상은 적중해서 스라블은 원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철을 확보하기 위한 침공이었던 듯합니다. 스라블 미추왕 17년이자 백제 고이왕 45년은 서기 278년인데요. 백제 고이왕은 군사를 보내 스라블 괴곡성을 포위했습니다. 괴곡성은 지금의 충북 괴산군으로 추정되는데요. 스라블 미추왕은 파진찬 벼슬의 정원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했습니다. 스라블 정원 파친찬은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달려갔고 괴곡성의 군사와 힘을 합쳐 싸워서 백제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때 중원의 어지러움을 틈타 북방의 유목민 숙신족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숙신은 빠른 말과 좋은 무기로 북방 오랑캐를 쳐서 통합했고 고구려 북방을 침략하여 백성을 해쳤습니다. 그러자 고구려 서천왕은 지략을 갖춘 무죄 있는 장수를 청거하라고 신하들에게 명했는데 신하들은 서천왕의 아우인 달가를 청거했습니다. 이에 서천왕은 달가를 대장으로 세워 군사를 일으키고 숙신을 정벌케 했는데 달가는 서천왕 11년 서기 280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숙신 땅으로 쳐들어가서 단노성을 빼앗고 그 추장을 죽였으며 고을 47곳의 항복을 받아 고구려에 복속시켰고 숙신족 600여호를 부여남쪽 오천으로 옮겼습니다. 서천왕은 크게 기뻐하며 달가를 안국군에 봉하고 내외 병마사를 겸하여 양맥과 숙신의 여러 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스라블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되지 않아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미추왕은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민심을 다독였고 백성의 공경을 받는 홍건을 등용하여 2찬으로 양지를 1찬으로 광겸을 4찬으로 삼아 민생을 돌보게 했습니다. 서라벌의 어지러운 사정을 알게 된 백제 고이왕은 제위 50년인 서기 283년 가을 9월에 군사를 보내 서라벌 변경을 쳐들어갔습니다. 백제는 서라벌이 막지 못하자 내친 김에 괴곡성까지 쳐들어가서 10월에는 성을 포위했는데요. 괴곡성주는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은병을 기다렸습니다. 서라벌 미추왕은 1천 벼슬의 양질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했고 양질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을 가서 백제군을 무찔렀습니다. 이해 겨울 10월에 미추왕은 제위 23년 만에 붕어했습니다. 서라벌 백료들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는데요. 알지의 후손들은 김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미추왕을 시조로 받들고 시조당을 세운 후 때에 맞춰 제사 지냈습니다. 서라벌 사람들은 석시 왕자 중 옛 조분왕의 장자인 유래를 받들어 새 왕에 옹립했는데요. 유래 이사금입니다. 유래왕의 어머니는 박씨이며 내음 갈문왕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씨가 유래왕을 가졌을 때 태몽에 별빛이 입으로 가득 들어왔고 나튿날 저녁에는 야릇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유래왕은 위에 오른 이듬해 정월에 시조의 사당에 참배하고 새 왕이 되었음을 구했고 2월에는 홍건 이찬을 서불한으로 삼아 정무를 위촉했습니다. 백제 고이왕은 서라벌에 새 왕이 섰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습니다. 유리왕은 이를 받아들였고 두 나라는 다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한편 고구려 서천왕은 대방국이 백제의 딸을 시집보내 서로 우호하자 대방이 백제에 합병될세라 군사를 보내 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가 도성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서천왕의 아우인 이루와 소발은 왕의 군사가 없는 틈에 반역을 하기로 하고 병을 핑계로 온천을 찾아가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배반자가 생겨서 그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천왕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서천왕은 재상벼슬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루와 소발은 왕의 속임수인 것을 모르고 재상 자리에 오르면 반역이 훨씬 쉽겠다 판단하고 즉시 왕궁으로 달려갔는데요. 서천왕은 그들이 오자 역사들을 부려서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백제 고이왕이 제위 53년 만에 붕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이왕의 아들인 채께가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채께왕이 즉위하자마자 고구려가 채께왕의 처가나라인 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대방왕은 죽담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백제에 구원을 청했습니다. 채께왕은 즉시 원병을 보냈고 대방왕은 백제의 구원에 힘입어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서기 287년은 서라벌 유래왕 4년이요 백제 채께왕 2년이었습니다. 이해 여름 4월에 외인이 서라벌 일레부를 습격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서라벌 백성 1천여 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